예, 2부 첫 코너 먼저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과 뭐 가끔 저희가 그런 얘기 합니다만 주가는 뭐 오르면 오른 이유 찾고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 찾고 어제도 조금 밀렸는데 이제 이유를 찾아야죠. 이유인즉슨 뭐 미중 무역 협상 최종 사인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셨던 대로 블룸버그에서 또 뉴스를 한 토막 냈는데요. 네. 블룸버그에서 물론 중국에서 뭐 고위 소식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과 중국에서 이번에 뭐 1차적인 뭐 페이즈 1에 대한 협상은 더 타결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어떤 성격 이거 그리고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다가도 그냥 발을 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최종 협상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이 주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시장이 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신고가를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타임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종목이 대부분이 같이 좀 올라가는 성격이 예.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주가 또 사상치 효과를 갖거든요.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조정 심리, 경계 심리 너무 상투적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이 3,000포인트라는 선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3분기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거의 불가피하겠고요. 올해 연간까지 보더라도 플러스 1%, 2%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고점이 이렇게 많이 벗어나기는 합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 갖고 다툼이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의 주가 너무 갑자기 오른 것에 대해서는 흔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계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장중 내내 어쨌든 소폭이지만 약세였네요. 주가 네. 시간대 흐름을 보니까요. 네, 그렇지만 약세가 뭐 큰 것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0.3,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내린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떨어지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산업재, 소재주, 반도체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산업재와 소재주가 각각 1% 이상 떨어졌고요. 종목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캐터필러라든가 디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캐터필러가 1.8%가 내려갔고요.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 대부분 이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특징지 몇 가지 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결국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애플이 되겠습니다. 오늘 2.2% 올라가서요. 종가 기준은 그리고 사상 장중 기준은 아주 조금 모자르지만 뭐 거의 사상체 효과라고 보더라도 뭐 틀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5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특히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서는요. 주요 IB 중에 최고인 300달러까지 올려놨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에 265에서 300달러로 올려놨고요. 모건 스탠리는 289달러로 한 2주 전에 올렸는데 이걸 다시 296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이들을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서비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서 사상 최대 기록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애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비판적이거나 오늘 목표 주가 좀 올렸더라도 여전히 중립을나 그 이하를 얘기하는 측에서 보면 지금 내년에 대한 5G 그 큰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아이폰의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폰이 덜 팔리는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전히 엇갈려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어저께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장 초반에는 한 4% 가까이 상승했다가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 조금 안 되는 1.8%의 상승으로 상승폭을 좀 돌려냈고요. 역시 페이스북도 최소한 6곳에 목표 주가 올렸고요. 특히 JP모건은 다시 한번 페이스북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이익이 나는 소위 모니타이제이션하는 것, 수익화하는 것에 대한 그런 능력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전히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도 강보합 정도로 오늘 마감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크라프트 하인즈가 올해 내내 재미가 없었는데요. 마침 이번에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모처럼 13%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금리를 내려서 이제 올해 3번을 연달아 내렸는데요. 네네. 이제 이후에 이제 전망들이나 시장 반응들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 어떤 금리에 대한 인하 결정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대한 약간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갔기 때문에 뭐 다들 이제 환호하는 목소리였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오늘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월가의 대체적 시각은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시각이 일단 대부분입니다. 금리 내린 만큼 내렸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념이죠. 기본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다룬 사람의 입장이 되겠는데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했고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관한 것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러 테박이라는 곳인데요. 연준이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3번을 스트레이트로 내렸고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스탠스를 180도로 돌려서 해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연준이 할 만큼 했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는 이제 중국에 달렸다는 얘기하고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에 달렸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결정이 중요하고 그것은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문제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걸 관해서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도 애들로 표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지금 이렇게 비싸갖고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하는데 어저께 애들로서 이런 표현을 했죠. 제롬 파월이 금리라는 것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 근데 요인 중에 하나를 매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대응을 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시 나온 거죠. 중국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연준이 우리 적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얘기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월가의 시각도 그렇고 다수의 시각은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칠레에서가 취소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칠레의 입장 때문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장소가 발표되고 결국 본인과 시진핑 주석이 사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연준의 금리 결정 난 다음에 최근에 이 미국 금리 현황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소위 이제 금리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쯤에 연준이 조금 제스처를 바꿔서 작년 말에 얘기하기를 올해 금리 원래 3번 올릴 건데 한 2번 정도로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3번 올리기는커녕 3번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측이라고 하는 게 이 금리 예측도 결국은 가봐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게 바뀌는구나. 그거는 제가 어제 좀 봤고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우리 시장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알려주세요. 네, 이름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알트리아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트리아. 예. 근데 알트리아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소비자로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 이제 모기업의 이름이 알트리아 그룹인데요. 이거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전자담배요. 저야 담배를 안 피지만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줄이요. 줄이 이제 줄을 포함해서 일단 요즘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뭐 폐암과 관련된 얘기가 FDA에서도 확인한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주에서 이제 판매 금지가 들어갔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위험성 강조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비판이 많아지면서 오늘 발표하면서 실적 뭐 이런 걸 하면서 투자 규모의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줄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2.5% 떨어졌는데요. KTNG 잠깐 보겠습니다. KTNG는 주가가 큰 재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큰 재미가 없는데 제가 오늘 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회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결국은 배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KTNG도 늘 얘기하지만 특히 연말이면 배당 관련주 할 때 나옵니다. KTNG가 이번에도 지금 오늘 보면 4% 정도의 배당 수익률 지금 가격 대비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필립 모리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담배란 거에 물론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그러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담배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줄어드냐면 맥주 소비랑 와인 소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줄어드냐 하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 이제 전자담배를 많이 하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율, 음주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게임. 딴 거 할 게 많군요. 술 마시러 네. 안 가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런 북미에서는 이제 예. 대마초가 이제 허용되고 있고 대마초가 있고 또 하나 맥주에서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하우스 와인이라고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우스 비어요. 네, 하우스 네. 맥주에 네.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맥주 회사들이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우리나라 음료, 우리나라 담배 회사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재밌습니다. 주가랑 연관이 되고요.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